교재는 252페이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과세거래. 우리가 이제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가 뭐 내시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과세라고 나오면 세금 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종류 일단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뭐요? 수입. 그래서 기존에 외웠었던 거는 안 외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외웠었던 거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외울 거는 새로운 것만 외울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또 쪽지 시험 조금 볼 거예요. 일단 252페이지 첫 번째 재화의 공급. 그래서 우리가 일명 재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뜻이 뭐냐면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을 뭐라고 하세요? 재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재산 그러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돈적인 값어치가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유채물은 만질 수 있다. 무채물은 못 만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주셔야 될 게 거기 밑에 그 박스 밑에 보시면은 저거 표시 있어요. 무슨 표시가 있냐면은 저거 당구장 표시. 그래서 그 당구장 표시 중에서 저희가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 게 거기 첫 번째. 그래서 유채물에는 토지도 포함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세상 뭘로 처리해요? 면세로 처리합니다. 근데 요걸 잘 보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잘 보셔야 되냐면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어음, 수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어음, 수표 등 화폐, 대용증권 그러니까 돈처럼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품권 그 다음에 주식, 채권은 재화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안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세금 납부 안 해도 된다. 거기 있는 거 밑줄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울 때 한 번씩 그 내용이 출제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253페이지예요. 여기는 참고로 회계에도 나옵니다. 우리 요거 외우라고 했었죠. 무슨 공급이요? 간주공급. 그래서 간주공급 파트는 회계 시험에도 출제는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간주 그러면은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짜예요, 원래는. 그래서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재화요? 잔존 재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253페이지 보시면 자가공급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가공급 보시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으세요? 세 가지. 요것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면세사업의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데 요거랑 같은 말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시험 내시는 분 마음대로 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로 나올 때도 있고
요걸로 나오면 제일 쉬워요. 왜냐면 저희가 외울 때 비영업용으로 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나오면 좀 쉬운데 간혹가다 요걸로 나올 때가 있어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나오면 몇 cc 넘는 차라고요? 1000cc 넘는 차량이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요거를 다른 말로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다 있어요. 253페이지 그 왼쪽 박스에 보시면 내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요.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요, 회사에서 이 물건을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거예요. 라는 전제 조건 하에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말은 아니고요.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국가에서 빼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빼주고 끝나야 돼요? 빼줬으니까 걷어야 돼요? 걷어야 되죠. 맞죠? 왜냐면 국가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국가도 업무를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예. 좀 뭐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니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맞죠? 다 돈입니다. 복지도 돈이고, 맞죠? 우리가 움직이는데도 돈 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요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 물건을 샀을 때 매입세액을 뺐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너 빼줬잖아. 빼줬으니까 뭐 내란 얘기예요? 세금 내라 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면세 사업의 전용. 우리 면세의 뜻이 뭐죠? 면세. 네, 면세는 이제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세금을 뭐 받았다? 면제 받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면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항상 국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너 물건 살 때 빼줬잖아. 근데 면세로 팔았다 그래서 뭐를 안 내요? 세금을 안 내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죠. 왜냐면 세금은 빵이잖아요. 면세니까. 그럼 국가는 이런 거 용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국가에서 인정 못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매입세액 뺐는데 너 세금 안 내네. 그러면 국가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내야 돼. 요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네, 요거를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이거 진짜 공급 아니잖아요. 공급이라는 건 물건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 안 팔았지만 직접 팔진 않았지만 뭐를 내라? 세금 내라. 요건 세금 안 나오잖아요. 면세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저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네. 우리나라는 승용차 관련돼서는 세법에서 뭐 다른 쪽은 모르겠고 세법에서는 승용차를 사랑하지 않아요. 네. 승용차를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좋게 보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잖아요. 네. 땅덩어리 좁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기름도 안 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영업용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명 뭐 화물차 이런 쪽에서 이제 쓰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국가 입장에서
일반적인 승용차는 솔직히 안 끌고 다녀도 생활은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네가 승용차를 샀네. 그러면 이거는 영업용으로 인정을 안 해줄 거야. 왜냐면 너네 그거 가지고 영업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개인적으로도 써요, 안 써요? 쓰죠. 예.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물차도 개인적으로 쓰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화물차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그 사용하는 빈도수라던가 아니면 주목적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 옮기는 데 많이 쓰지 개인적인 용도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화물차나 그런 차는 괜찮은데 승용차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판매 회사예요. 근데 사장님 끌고 다니는 승용차가 타이어가 빵꾸 났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돈 받고 바꿔줘요, 공짜로 바꿔줘요? 공짜로 바꿔주죠. 예, 우리 회사 거 내가 바꾸는데 돈 낼 일 없잖아요. 어느 사장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사장님한테 만약에 공짜로 교체를 해드렸어.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그 타이어를 살 때, 뭐 살 때요? 타이어를 살 때 이미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까 이거 판 거 아니죠. 안 팔았지만 뭐를 내라? 세금을 납부해라. 그래서 간주 공급은 다 판매한 게 아니에요. 안 팔았는데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게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놨죠? 본지점 간의 거래.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 회사들이 본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지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 파는 경우들이 생기죠, 실제.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짜로 줬을 때, 돈을 안 받고 공짜로 뭐 했을 때요? 줬을 때. 이제 요럴 때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결론은 공짜로 준 거는 인정 못 하겠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뭐 잠깐 프랜차이즈 이야기 했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사업을 할 때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사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짜로 줬대.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왜냐면 너네가 사업하는 이유가 뭐냐? 사업하는 이유 하나잖아요. 뭐 벌려고요? 돈 벌려고. 근데 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공짜로 줬대. 이거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거 아니야. 인정 못해. 그러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간주공급. 근데 거기 밑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253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즘 이런 문제 가끔씩 내시더라고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건 좀 안 내주십사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내시니까 거기 보시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보시면 얘만 유일하게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뭐 발행이 가능하다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점하고 지점하고 거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는 이분들만 발행할 수 있거든요. 업자들끼리만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주고받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사도 사업자죠. 그리고 지사도 뭐예요?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자들끼리 주고받으니까 뭐 냅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금 냅시다. 그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즘 이론 문제 요거 간혹가다 냅니다.
판매 목적 사사업장 반출은 뭐 발행하실 수 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적 공급.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뭐 사고 팔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제 개인적 공급은 개인적으로 주는 건데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공짜로 주는 건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왜 인정을 못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파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판 게 아니야. 개인적으로 준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주면 뭐를 안 낸대요? 세금을 안 낸대. 그러면 정상적으로 물건 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 간주 공급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저거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요게 잘 나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다가 잘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줘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요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직장에서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복지 쪽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복지와 관련된 데에 쓰는 것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다예요. 다에 보시면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인당 연간 얼마요? 10만원 이하.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요거 잘 봐두세요. 얼마요? 10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있는 것처럼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창립기념일이나 생일이나 뭐 요런 날들이 있을 때에 회사에서 뭐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선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선물 관련된 건데 1년 동안에 얼마까지는 괜찮다고요? 10만 원. 그래서 그 10만 원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3번의 사업상 증여.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증여라는 건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래도 공짜로 줘야 되는 경우들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짜로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세금을 거둘 거냐 말 거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그 밑에 보시면 가나다라 말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세금을 안 내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세금을 안 내냐면은요. 첫 번째, 견본품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견본품은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요 파트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라고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보다 후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물건을 팔려면 견본품이라는 걸 보내줘야 물건을 팔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냥 우리 회사 거 물건 좋으니까 사세요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봐야만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견본품 관련돼서도 이제 세금을 뭐 하겠다? 걷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보시면 특별 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그래서 원래 국가가 부자면은요 이런 게 해결이 되잖아요. 뭐가 해결되냐면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뭐 요번에도 산불도 있었고 그다음에 몇 년 전 그 2년 전인가 1년 전에 보시면 그 지진 사태도 났었잖아요. 포항 쪽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에서 원래 다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다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에다가 물건 보내주는 건 뭐 안 걷겠다? 세금 안 걷겠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세 번째 거 보시면 광고 선전물.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뭐 해야 되죠?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 관련돼서도 뭐를 안 걷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그 다음에 부수재화인 증정품. 이 증정품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사시잖아요. 화장품 살 때 샘플 줘요, 안 줘요? 주죠. 네. 그러면 그 샘플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샘플 많이 주는 데 갈 거예요? 조금 주는 데 갈 거예요? 많이 주는 데로 가겠죠.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려면은 샘플 같은 거 많이 주면 많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샘플 관련돼서는 뭐를 하겠다?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 화장품 매장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들어오시면 뭐 드립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라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더 팔 수 있으니까.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증정품이 비싸요? 아니면 물건 판매하는 본품이 비싸요? 본품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증정품 가지고 본품을 많이 팔 수 있어. 그래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죠. 작은 걸 걷는 것보다는 큰 거를 많이 걷는 게 훨씬 더 뭐하니까요?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면은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장사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것도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임대 기간이 남았어. 그러면 그냥 나가게 되면은 그 임대 기간 동안에 월세 보증금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아니면 내가 월세를 따로 뭐 해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내가 만약에 뭐 이 상가 안에 들어와 갖고 약간 뭐 꾸미거나 뭔가 좀 변형을 줬어. 그러면 마지막에 뭐를 시켜야 돼요? 원상회복도 시키셔야 돼요. 그런 것도 다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망하더라도 세금은 내셔야 되거든요. 뭐 내야 된다고요? 세금 납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금 납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 요건 나올 확률은 좀 적긴 한데
예,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거기 보시면 신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위탁상품이라고 있었죠. 무슨 상품이라고 있었어요? 위탁상품. 그래서 위탁상품은 이제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이거 이제 대신 팔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예, 그러면은 그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사람한테 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으니까 또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뭐 회사를 넘기든 폐업을 하든 뭐는 내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납부는 하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255페이지 밑에 우리 예전에 외웠었잖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시면은요. 네 가지 있었죠.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 양도.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물납, 우리가 국가에다가 세금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으로 내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 다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으로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속받을 때 부동산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현금은 없어. 근데 부동산만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빨리 팔릴 수도 있고 늦게 팔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집에 그림만 많아. 그림도 요즘 사고 팔잖아요. 예, 그림은 많은데 돈은 없어. 세금은 내야 돼.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물납도 가능은 하세요. 근데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담보. 우리가 담보 그러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거예요. 근데 담보라는 건 현재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담보는 현재가 아니고 나중에 잘못됐을 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거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낼 필요가 없죠?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는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강제예요. 그 이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일명 빨간 딱지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빨간 딱지 붙으면은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팔리기 때문에 이건 내가 원해서 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뭐도 내래요? 세금도 내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괄양도. 네. 포괄이라는 건 다 넘기는 거예요. 포괄의 뜻이 뭐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전부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전부 다 넘겼으니까 이제 사업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됐고. 그래서 포괄량도 하면은 나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 용역. 용역에서는 딴 거 볼 거 없고요. 거기 25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는데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간주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공급이라고 있으세요? 간주 공급. 근데 저는 그거 간주 공급이라고 안 해요. 간주 공급이라고 안 하고 무상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상의 뜻이 뭐죠? 공짜예요. 뭐라고요? 공짜.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무상 공급, 그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 이게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뭐 내셔야 된다고요?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세 거래가 맞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이제 요건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서비스. 예, 그래서 공짜로 일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에서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부동산 임대 용역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뜻이에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특수관계인 그러면 친인척이에요. 예. 그리고 항상 일반 상식으로 보세요. 만약에 내가 건물주예요. 뭐라고요? 건물주. 예. 그래서 내가 건물주야. 그러면은 친척애가 집에서 쉬고 있어.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친척애한테 가갖고, 야, 우리 건물 비어 있어. 너 와서 여기에서 사업해볼래? 장사해볼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가능하잖아요. 친척이니까. 아는 사람들한테는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없냐면은, 나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 비어 있어요. 예, 여기 오셔서 사업하실래요? 이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수관계, 그러니까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안 해도 되고, 요것만 그런 거예요. 뭐만요? 부동산 임대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임대가 월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월세는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만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임대 용역은 세금을 뭐 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분계 문제에도 나오는데요. 257, 아이고, 왜 이래. 257페이지 재화의 수입. 그래서 제가 수입 나오면 요렇게만 적어 드릴 겁니다.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그래서 258페이지 보시면은요,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인데,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성 연월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언제 작성하느냐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딴 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일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죠? 3월 31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이 4월 1일에서 6월 30. 그럼 만약에 내가 사업자예요. 뭐라고요? 사업자. 그러면 3월 31일 날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날로 하고 싶어요? 요 날로 바꾸고 싶어요?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4월 1일로 뭐 하고 싶을 거예요? 바꾸고 싶을 거예요. 왜요? 3월 31일이 되면은 4월 25일까지 세금 내야 되고요. 4월 1일이 되면은 몇 월 며칠까지 세금 내야 돼요? 7월 25일까지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4월이 좋아요? 7월이 좋아요? 세금 낼 거면. 기왕이면 7월이 낫죠. 그래도 국가에서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마. 뭐 하래요? 날짜 정해줄 테니까 날짜에 맞춰서 해.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구체적인 기준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현금, 외상, 할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이제 일반 거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거래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돈 주는 거, 외상으로 하는 거, 할부로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총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 가봤죠, 다들.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돈 주고 사는 경우 있죠? 카드로 사는 경우 있죠? 카드로 사면서 3개월이요, 2달이요 이렇게 할부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물건 받으면 거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 기준이라는 게 딴 거 아니고 우리가 캐셔분한테 물건 드리잖아요. 그러면 캐셔분이 찍고 나서 나한테 주죠. 그러면 나는 인도받은 거예요. 그러면 물건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그 물건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네, 요거를 무슨 기준이라고 해요? 인도 기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거하고 엮을 거예요. 2번하고 4번하고. 왜냐면 2번, 4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다 뭐냐면은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장기 할부 판매. 장기의 뜻은 긴 거죠. 그 다음에 할부 그러면 2회 이상이면 할부라고 합니다. 그럼 장기 할부 판매는 2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4개월, 그 다음에 뭐 36개월, 뭐 이런 식이 이제 장기 할부 판매가 되는 건데 우리가 장기 할부로 물건 사는 이유가 뭐죠?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설마 10,000원짜리 갖고 26개월 할 일은 없잖아요. 24개월 할 일은. 근데 만약에 1억이야. 그러면 36개월 할 수도 있고 120개월 할 수도 있죠. 10년. 왜요? 1억이라는 돈은 무슨 돈이니까? 큰 돈이니까. 그래서 크면 클수록 길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만들 때 이럴 수 있거든요. 계약금으로 1억 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으로 1억 줄게. 그 다음에 30% 완성하면 3억 줄게. 그 다음에 70% 완성하면 3억 줄게. 그 다음에 100% 완성하면 나머지 줄게. 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죠? 건물 짓는데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려. 금액도 어때요? 커.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주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이거 말 그대로 중간에 준다라는 뜻인데 이거 중간에 왜 주죠? 중간에 주는 이유. 결론은 하나잖아요. 금액이 뭐 하니까요? 크니까. 금액이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그 세 가지는 다 금액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액이 크니까 한 번에 못 내잖아요. 그래서 돈 받기로 한 날이 일반적으로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 받기로 했을 때에 그 날짜에 맞춰서 뭐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가공. 그래서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뭐 하는 때요? 인도하는 때. 왜 그러냐면 가공이라는 게 만들어주는 건데 완성됐다 그래서 돈 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외국도 그렇겠지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완성했대. 돈 먼저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엉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비싼 거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돈. 왜요? 돈 들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이 완성된 물건을 받은 다음에 돈을 줘야 돼요. 확인을 한 다음에. 왜냐면 잘 만들었다 그래서 돈 먼저 보냈는데 왔는데 봤더니 엉망이야. 그럼 이거 다시 해주세요. 아니면 요거 AS 해주세요. 이러면 상대방이 또 뭐라 그래요? 돈 달라 그래요. 왜요? 나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주 공급에선 폐업 잘 봐두세요. 폐업 나오면 그냥 무조건 폐업일이에요. 폐업은 폐업일.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뭐 했을 때요? 인취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쉽게요. 이거 내일 쪽지 시험 볼 건데 그 2장짜리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수출. 그래서 수출은 선적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적일 기준이고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환가일 기준. 그래서 요거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거기 2장짜리에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신호 확인하고 나머지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